생명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 4개 대학들의 총학생회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학생 자치활동에 써야 할 돈들이 축제나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등 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회비 부정사용을 직접 분석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황범양 상임활동가 만나서 어떤 부분이 부정사용된 것인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동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학의 총학생회 운영비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또 운영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이 대학의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이 재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매 학기 이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걷어서 이제 조성하는 학교 운영 예산에서 이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학생회비 납부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사실상 이 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서 압도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4개 지금 대학교, 광주 지역의 대학교들을 분석을 하셨죠? 네. 이번 광주 4개 대학 자료에서는 대부분 이제 1년에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규모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료가 확보된 최근 5년간 자료에서는 가장 적은 경우가 1년에 9천만 원. 네. 반대로 가장 큰 경우는 1년에 4억 원을 지원금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총학생회에 지원해 준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학교가 이렇게 학생 등록금 일부로 지급하는 총학생회 지원금, 학교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총학생회에. 예, 사실은 그렇게 근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목적도 사실 불분명한 건데, 네. 다만 이제 학생 자체 또한 분명히 어떤 대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한다까지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네.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히 합의라던가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학생의 관계자가 아니면 이런 지원금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도 하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회, 총학생회에서 직접 활동을 했던 관계자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 황범양 활동가께서 이 총학생회 이 대학의 이 지원금을 분석하게 된 그 배경,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 거죠? 예. 저도 사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교 학생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19년에 할 때는 이제 직접 총학생회장 권한 대행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결국에는 저도 이제 제가 다니는 대학의 학생회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총학생회라는 공간 자체가 축제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학생들이 어떤 어디로 놀러 간다거나 좀 이런 사업 위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학생 자치를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직접 좀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생 자치에 대해서 좀 설득하고자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분석 결과 좀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어떤 그 분석들,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4개 대학에서 좀 공통적으로 쓰이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네. 그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일단 절반 이상이 사실은 축제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축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출범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출범식이라고 하면 출범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건 출범할 때 또 연예인을 불러서 축제를 하는 거라서 네. 또 하나의 또 축제이거든요. 근데 이 출범식이란 사실상 축제가 2번 하는 거죠. 출범식에도 쓰이고 있고 또 체육 행사에 쓰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좀 의아할 수는 있는데 캠프라던가 여행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 학생회에서 이런 걸 할까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심각한 개별 사례들을 좀 들어보자면은 네. 이제 매년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총학생의 간부들이 이 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등의 관광지로 이제 해외 연수라고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지금 비용 자체가 학생들의 있던 복지랄지 이런 데 쓰이는 것보다는 전시성 행사 아니면은 총학의 어떤 내부적인 결속을 물론 다지는 측면이 있을 게 있지만 일단 연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네요. 예, 뭐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네. 뭐 해외 연수가 조금 뭐 과했다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행사들 자체가 학생의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간부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네. 좀 배치가 되는 좀 그런 측면들의 사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4개 대학을 분석을 하셨는데 4개 대학의 패턴이 다 그렇습니까? 예, 뭐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좀 대학마다 역점을 두는 게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축제에 그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학교가 있었는데 또 다른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 학생의 간부들 대상으로 하는 이 여행이나 네. 학생의 간부들 대상으로 하는 뭐 체육 행사나 그런 것들에 중점을 더 둔다던가 하는 식의 좀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축제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는 뭐 네. 똑같은 경향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분석하실 때 총학생회의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이 학교 측에다가 이 자료 요청을 해서 분석하신 거죠? 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회비 같은 경우에서는 네. 뭐 어쨌든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총학생회 스스로가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네. 이거를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제 거의 작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고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집행을 하는 것은 대학 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본부에서 그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요. 네. 뭐 이제 그나마 이제 국공립대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일단 공개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한 이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이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신청해서 자료를 확보할 정도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대학의 의도. 왜 대학이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공적인 기금으로서 지원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출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일단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보를 최대한 좀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뭐 의심이 되는 것은 뭐 어쨌든 좀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은 집행하는 대학 본부에서도 좀 이것이 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제가 이제 이 알아낸 자료들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일부입니다. 네.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총학생의 간부들이 축제 업체와 이제 어떤 밀착 관계에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인데 이 어떤 축제 업체에다가 했는지 계약 업체를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걸 알아냈어야 제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네. 공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좀 공개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활동가께서도 이런 자료를 분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총학생회가 결국은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회계 투명성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공개를 요구하고 분석하셨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대학교 총학생회가 좀 정말 학생들을 대변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제대로 이 고민하는 그런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은 2010년대를 좀 돌아보면은 학생 자치가 사실상 다른 거의 대부분 기능들이 상실되고 축제 위주의 조직으로 이제 바뀌어버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학생 자치라는 게 왜 있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국에는 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교육받을 내용이나 네. 이 기법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또 교육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는데 거리가 그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3년간 총학생회를 바꿔보려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이 강의실 하나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이 조별과제.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학생은 많은데 이걸 가르칠 교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 방식이거든요. 네. 이 조별과제 형태의 수업은 계속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 학생 자체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 교육이나 이런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이렇게 총학생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그런 부분들, 학생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대학에게, 대학 측에게, 운영자들에게 학생들의 어떤 복지와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흔히 이제 이 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돈을 편성할 때 이게 사실상 그 해의 축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총학생회가 학생사회에서 평가받는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축제에 어떤 연예인을 불렀는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이 지원금을 편성받을 때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 관료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건전한 긴장 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이런 학교의 지원금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이 부분들 조사를 이렇게 분석까지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대학의 총학생회가 좀 제대로 서자라는 고민 속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 계획도 있으십니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광주 지역 4개 대학을 시작으로 좀 올해는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좀 영역을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학들이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할 필요 없는 전시성 행사나 네. 이 접대성 업무 추진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 활동을 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황범량 상임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